본부장님, 팀장님과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픽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AI 관련된 전력 이슈입니다. 네.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전력망이 워낙 노후된 데다 또 갑작스러운 수요 폭증에 대응이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좀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더 늘까요? 네,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맥킨지는 전력 수요가 3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는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전력량이 2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와. 지금 엄청 레인지가 다르죠. 그렇죠. 네. 300%, 20배. 네. 이 AI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 글로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전력 확보 전쟁으로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좀 긴급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천연가스가 좀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픈 AI는 미국 텍사스에 역대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이고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테네시주에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라는 것을 짓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데이터 센터 하나는 월마트 매장 1000개만큼의 전기를 소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또 이를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까지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또 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미국, 중국 간의 이 사랑 싸움, 밀당이라고 해야 할지 네. 갈등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천연가스로 좀 중국을 위한 필살기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천연가스의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가 어디냐라고 하면 네. 이제 곧 다가옵니다. 유럽이 겨울을 맞이하는 그렇죠. 순간. 그러니까 엄청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결국엔 천연가스의 가격은 4분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네. 만약 중국 때문에 핑계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회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왜냐, 중국이 천연가스의 소비와 그렇게까지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4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에너지원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는 게 지금 뭐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술력의 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금이 가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수급적인, 센티멘탈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에너지 관련주들에게는 확실한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시대 때문에 천연가스의 수요가 더 많아질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시기적으로 네. 천연가스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 여러분들 중에 국장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네. 조선주들이 계속 꺼질 듯 안 꺼지고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네. 이제 곧 또 LNG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그렇죠. 수요가 많아졌어. 그것을 운반해야 되는 이동시켜야죠. 배가 많이 네.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논리를 쭉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첫 번째 그냥 사계절이 있으니까 계절성의 지금 타이밍은 맞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불편함을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지수가 떨어진다 해서 조정이 나오면 에너지주들은 옳다구나, 지금이 기회구나라고 과감하게 저는 들어가도 괜찮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AI 센터가 지금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동안에는 너무 말뿐만 그런 것 아니야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부터 저도 이제 생각을 고쳐 잡았습니다. 왜 고쳐 잡았냐면 미국이 진짜 이제는 SMR을 빠르게 상용화시키려고 하는구나를 어디서 느꼈냐. 네. 어디에다 질 것인지 장소를 정해줬죠. 아. 군사 지역 내에 네, 네. 지어라라는 그렇죠. 것들이 확정이 네. 되었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기업들이 SMR을 지을 때 가장 문제시되는 게 그 지역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 나죠. 삼성전자가 맞아요. SMR 한다, 현대가 SMR 한다, 다 박수 치죠. 네.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한다 그러면 우우우 그러죠. 그렇죠. 이거 난리 그거 나죠. 아니에요, 그죠? 난리 아, 나죠. 왜 하죠? 근데 그거를 가장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안전성도 높은 지역에 명확하게 지정을 해놨죠. 네. 육군, 해군 할 것 없이 맞아요. 공군 할 것 없이 모든 군사 지역 내에 SMR을 지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행정명령이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저는 속도감이 좀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는 이러한 조정이 만약 그들 섹터의 조정으로 번진다면 저는 그걸 이용해 볼 필요는 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뒤면 경주에서 에이펙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만나기 전에 이제 서로 할 말은 일단 다 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만나서 웃으면서 만나서 점재하는 척하면서 이제 물밑 작전은 또 지금 많이 하겠죠. 네, 그렇죠. 지금 제일 해야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또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지금 아마 계속 서로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갈 텐데 네. 우리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결국에 이 끝은 에이펙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아낼 가능성이 높으니 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약간 보수적으로 경계를 맞아요. 하면서 네.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네. 신규 매수의 타이밍을 본다면 기술적으로 저는 21선의 조정이나 에이펙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편안하게 담아도 된다. 네. 에이펙 하기 전에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괜히 물어보시면서 힘들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생각은 잘 될 것 같아서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잘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여러 군데에다 물어보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차라리 지금 만약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두 가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기술적인 조정의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네. 아니면 시기적인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이것만 결정을 한다면 네. 저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다 떠나서 좋은 타이밍에 잡을 수 있고 대신에 조정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잠시 후에 반도체 이야기도 하겠지만 저는 모든 섹터 통틀어서 전력기기 쪽을 봐야 된다. 저는 전력기기.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보니까 이제 워낙 아까 뭐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월마트 매장 1000개의 그러니까요. 전기를 쓴다. 이거 맞아요. 어마무시하잖아요. 맞아요. 한 개도 큰데. 어.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모아. 그러니까 모든 걸 모아도 네. 안 되니까 전력기기에 관련된 시선들이 집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은 워낙 노후화된 전력기기를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게 이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교체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다가오는 거고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이제 이 리드 타임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리드 타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죠. 수요를.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전력기기 쪽은 만약 네. 미국과 중국의 관계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서 덩달아 빠진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상하겠지만 네. 참으세요. 참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를 때는 다들 네. 와 역시 내가 맞았어. 그런데 떨어질 때는 진짜 이거 속상하죠. 너무 속상하죠. 떨어지는 폭이 너무 크거든요. 입맛도 없고 그렇죠. 짜증도 나고. 그런데 맞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한번 비중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력기기를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궁금한 거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스타트업 풀사이드라는 데가 네. 있는데 코어 이브하고 손잡고 천연가스를 직접 전력원으로 네. 활용하는 구조 이걸 네.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뭐 의미가 있나요? 너무나 당연한 게 네. 지금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천연가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모아야 그렇죠. 되는 거는 네. 현실적인 거고 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미래에 그렇죠. AI 구동시키는데 빵빵빵 들어가는 맞아요. 거는 미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돌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 이들이 취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SMR 하지만 SMR은 2년 뒤에 3년 뒤의 이야기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말만 하고 안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공백기에 돌리려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에너지원이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네. 실제 AI는 거품이 아니라 아. 이들이 계속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계속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만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만약 여기서 성공을 한다? 천연가스 대거 이제 이쪽으로 쏠릴 겁니다. 네. 그러면 아, 4분기에 유럽도 가져다 써야 되는데 아. AI 한다고 또 이걸 쓰니 가격은 올라가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상사 기업들은 아. 좋겠죠. 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돌려서 해볼 그럼요. 필요가 맞아요.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결국에는 MS 뭐 다 아는 건데 그렇죠. 원자력 SMR 뭐 MLR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원전과 좀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공생을 하는 관계로 봐야 될지. 일단은 공생 관계로 시작을 하겠죠. 아. 지금은 서로 필요한 상황이니까. 네네. 시장이 완벽하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사를 만든다는 것은 그들 또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공생관계로 시작을 하겠지만 네. 추후에는 결국 잠재적인 경쟁사가 될 가능성은 높다. 경쟁사로. 허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지금은
같이 공생해야 됩니다. 아, 네.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나라 대 나라로 싸우고 있는데 미국 안에서 서로 MS니 구글이니 애플이니 따로 나눠서 지금 싸울 필요는 저는 네.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여기서 그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중국에게 뒤처진다? 그러면 엄청난 시장을 잃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크 기업들은 지금 오픈 AI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좀 잘한다고 저는 느껴져요.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중간에서. 네. 아, 네. 요즘 뭐 그래서 여기저기 더 거의 깍두기 수준 이상으로 약간 얄밉긴 주연급이어서 하지만, 네.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둘씩 좀 힘을 모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노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각자 또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MS는 MS대로, 아마존은 아마존대로, 알파벳은 알파벳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서로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공생관계로 인식을 하면서 같이 커져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MS가 구글을 비판하거나 구글은 MS를 비판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그렇죠. AI 그런 얘기 시대 AI 인프라가 확 발전하고 나서 서로 험담하는 이야기가 많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뭐 AMD가 엔비디아에 뒤처진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난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지금 미국은 거의 원팀 체제로 아. 구도가 잡혀가는 상황이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눈앞에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급해지고 그쵸.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내 돈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무리 좀 이렇게 컴다운을 하려고 해도 근데 어쨌든 차분하게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참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 불금의 남자이신데 네. 또 흔들리실 때도 그러니까요, 굳건히. 심리적 흔들림은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야구에서 보면 투수들이 표정 관리하는 투수들이 맞아요. 되게 잘하잖아요. 포커페이스 샥하고. 네, 네. 그런 게 필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확실한 거는 10에서 15년 전만 하더라도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뭔가 안 좋다 세상에 그쵸. 이랬는데 확 바뀌었고요.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거 약간 후진적인 산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쵸. 지금 무조건 가야 된다.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좋니 하는 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지금은 그쵸. 다 같이 가야 될 그쵸. 상황에 있고 네. 거기에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에너지원도 함께 갈 수 있는 같은 상황. 밸류 체인이라고 네, 보시는 있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들이 우위에 네. 있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네.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또 최근 일주일간 저희 네, 바로. 발빠른 서약 개미들이 어떤 걸 또 많이 담았는지 네. 신매수 상위 톱20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에서 10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아이렌이 자리를 바꿨고요. 그래서 네. 1,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비트팜스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는 지금 비트밤스가 치고 올라온 이후에 네. 1, 2, 3위의 순위 바뀜은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4, 5위가 네. 아주 특징적이라고 할 수 맞아요. 있겠죠.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바로 4위, 5위로요. 네, 4위 MP 머티리얼즈, 5위 TSMC인데요. 다 저희 미주픽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종목들입니다. 맞아요. 히토류 그리고 반도체이겠죠. 맞아요. 네. 그 말인즉슨 이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 그리고 TSMC의 향후 가이던스가 폭발적으로 지금도 풀 캐파로 돌아가고 네.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히토류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을 완전히 강타를 했다라고 그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MP 머티리얼스와 또 TSMC에 이어서 또 비트마인도 새롭게 10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뭐 지금 상당히 저런 이 AI 관련돼서 엔비디아는 뭐 당연히 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이외 AI 인프라 그리고 전반적으로 과거에 크립토에서 채굴을 할 수 있는 GPU를 확보한 기업들 상당히 관심도가 있겠고요. 네. AMD 치고 올라왔다가 AMD에 대한 부분들은 순매수 탑 10에는 있지만 그쵸. 다소 순위가 밀리는 모습들은 네. 다른 재료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그런가 봐요. 높아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11위에서 20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BTQ, 코넥스 스포츠가 좀 떨어졌고요. 또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이 4개 있는데 뭐 아이온큐, 리게티, 유라름, 브로드컴 등이 있습니다. 네, 뭐 BTQ 상당히 치고 올라왔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이유로 약간 밀리는 상황에 있고요. 코넥사도 어제 11일까지였지만 맞아요. 소폭 좀 밀렸습니다. 네. 반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지난주에 본부장님 나오셔가지고 양자에 관련된 부분, 아이온큐, 리게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점은 양자 컴퓨터 시장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 물론 위험성 그리고 뭐 좀 너무 속도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투자자들은 여기에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22의 브로드컴이 다시 올라왔다는 부분은 1위의 엔비디아와 함께 엮어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좀 다뤄볼 부분들인데, 페라리, 센트러스 에너지 이러한 부분들이 탑 20에 자리 잡은 데다가 순위가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어요. 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네. 매수매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9위까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위 테슬라, 엔비디아, 아이렌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요. 10위에 실크큐가 올라와 있네요. 네, 실스큐 어제 실스큐네. 순매수에도 있었는데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은 이제 점점 고도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깨려는 네.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해줄 거냐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 본부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같이 동반 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이 정도는 하나는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올라왔는데, 네. 이제 이번에는 거래량이 높았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손바뀜이 매수한 사람들은 매도하고 그쵸. 좀 담는 사람도 있고 네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관 금액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가 1위부터 3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애플과 아이언큐 계속 자리 바꿨잖아요. 네. 이번에도 자리를 바꾸고 이어서 알파벳이랑 MS도 자리를 좀 바꾸는 모습 네, 그러니까 보였습니다. 6조 대에서는 애플과 네. 아이온큐가 왔다리 갔다리 맞아요.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가 반응도 있고 거래 네. 수급도 있을 겁니다. 알파벳 A와 마소가 또 자리 바뀜을 하고 있는데, 네. 알파벳 아무래도 구글은 알파벳 A, C 있다 보니까 알파벳이 좀 더 많을 텐데 A가 관련된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좀 더 많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아마존 밑에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좀 전에도 AI 전력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분명한 것이 저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네. 10위권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TSMC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TSMC 또 실적이 발표됐잖아요. 네. 가이던스 컨센 대비 대폭 상회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나요? 말해 뭐 합니까? 말해 뭐해. 이렇게 돈을 잘 번 기업이 말모. 또 나타났기 때문에 네. 관심을 계속 좀 가져야 되는데, 네. 문제는 선반영인가요? 왜 이렇게 또 실적 아. 발표하고 나서 밀리죠? 라고 또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TSMC가 사실 폭발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기업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서학개미들이 최근에 보셨던 아이언큐 혹은 뉴스케일 파워와 같은 기업들처럼 하루아침에 뭐 두 자릿수 상승을 하는 기업은 원래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TSMC는 오늘 한 주, 내일 한 주, 다음 주에 한 주 이렇게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TSMC의 본질적인 실적과 기술력에 의심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돈 잘 번 기업에 우리가 왜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재고 회전 일을 체크를 해봤는데, 파운드리 기업들은 재고 회전일이 100일 기준입니다. 100일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재고가 많다는 것을 네. 의미하고 100일 밑으로 떨어지면 재고가 없기 때문에 네. 슬슬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올라간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근데 지금 TSMC가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87일이었어요. 아, 재고가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제품의 가격이 올라오고 있었다가 최근에 보니까 2분기 말부터 3분기에 재고 회전 일수가 75일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이 더 더 올라가는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아. 근데 이걸 우리 시장에서도 한번 느꼈죠. 디램의 가격이. 그렇죠. 왜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나 봤더니 TSMC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도 재고 회전 일수가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작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은 결국 반도체가 그렇죠. 거의 네. 변동성 때문에 하는데, 수출 어려울 것 같다 했는데 계속 좋았고, 그렇죠. 요즘에는 디램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뭐 삼전 그렇죠. 하이닉스 진짜 본부장 말해 뭐해. 말해 그렇죠? 뭐해.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환율 시장도 네, 맞아요. 거기까지. 반도체를 납품하는 업체에게는 지금 굉장히 우호적이다. 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TSMC의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다음 실적도 저는 굉장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네.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데 투자의 속도가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였어요. 근데 이제 CEO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캐파가 빠르게 늘어나야 되는 게 첫 번째 팩트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올해 연말에 TSMC는 2나노 공정이 네.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거의 수요를 다 맞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요를 다 맞췄다고 지금 네.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공장까지 벌써 그 건설 승인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수율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4나노가 아니라 네. 2나노 장비들이라 아. 당연히 비용이 아, 더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아, 왜냐 그렇죠. 지금 생산하는 것보다 네.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는데 그러니까 먼저 돈을 넣어야죠. 그렇죠. 네. 장비를 더 싼 걸 살 수는 없으니까 그쵸, 더 그쵸. 비싼 장비를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TSMC의 밸류체인에 있는 장비사들은 굉장히 또 이제 군침을 또 쓱 공장도 지어준다. 네. 그리고 2나노도 이제 양산을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장비 발주가 우리에게 오겠구나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건 TSMC만의 좋은 호재 뉴스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는 여전히 좋은 뉴스가 아직은 남아 있다. 그런데 만약 지금 TSMC의 위치가 좀 불편하잖아요. 대만에 있다 보니까 중국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트럼프의 눈치도 안 볼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 만약 미국과 중국의 규제 때문에 TSMC의 주가가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한번 할 기회다. 그거는 매크로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은 전혀 걱정할 거리가 없다. 지금 AMD라든지 오히려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목표로 세운 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진짜 그들이 가져올 수 있을까? 에이직 반도체를 통해서 브로드컴이 정말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반면 TSMC는 물음표가 안 붙습니다. 물음표 안 붙죠. 느낌표. 느낌표. 저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느낌표만. 들으니까 네. 이 생각이 나요. 예, 저 아무 관계 없는데요. 평냉집, 전통의 평냉집, 뭐 우레오, 네네. 칼국수 하면 명동교자, 네. 콩국수 하면 진주집. 딱딱딱 하면 떠오르는. 일단 줄이 길잖아요. 맞아요. 근데 해가 지나면 줄이 더 길어져 있어요. 그렇죠. 매년 근데 이게 이 집이 길어져요. 맛이 없다. 맛은 계속 유지되는데 맞아요. 계속 줄이 그렇죠. 네. 그래서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TSMC는 사실 그러한 성장성이라는 게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아쉬워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좀 상승 탄력이 처지는 건 있지만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서 뭐 흠잡을 투자 전략도 그냥 그러니까 다 안정적으로 말씀해 쭉 주셔서 가자. 가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주셨습니다.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페라리도 함께 얘기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듣기만 해도 좋은 네, 페라리. 기업이시네요. 저 오늘 페라리 색깔. 그러시네요. 옷이라도 페라리. 네, 또 요즘 워낙 관심도 많고 맞아요. 사회 문화적으로도 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쵸. 종목으로서 기업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라리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네. 실적 가이던스는 좋은데 장기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조금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페라리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담으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을 확인하지 않고 네. 나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네. 그러면 일단 담아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담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면 지하실 밑에 지하실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지하실까지 봐야 되나요? 왜 이제 빠졌는지 이유를 좀 봐야 돼요. 페라리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징성이 굉장히 이제 그쵸. 네. 유니크한 맞아요. 브랜드잖아요. 네. 빨간색. 네. 그리고 그 카랑카랑한 엔진 소리. 네. 그런데 페라리가 이번에 주가가 빠진 이유는 나 전기차 생산 안 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페라리 브랜드를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기차 페라리를 사고자 하는 욕구가 애초부터 크진 않았을 거예요. 페라리를 그렇죠.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특유의 엔진음과 특유의 디자인을 선호를 하시는데 네. 이게 전기차로 바뀐다 그래서 갑자기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대 팔게, 1500대, 2000대 팔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건 내연기관 차에 그냥 아이코닉한 정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전기차로 바꾼 다음에 이게 그렇죠. 컨셉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미스가 판매 전략 미스가 좀 있었는데 네. 결국엔 또 전기차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약 2년에서 3년 동안 페라리가 추구해왔던 판매 전략, 마케팅 전략이 실수로 인정이 되는구나라고 투자자분들은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고 네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장기 가이던스가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네. 결국엔 소비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줄을 서도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정 모델은 그래요. 아, 그래요? 특정 모델은 그러는데 전체 판매량을 보면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제가 들은 건 특정 모델을 받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 모델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저가 모델을 사거나 그렇죠. 뭔가 크레딧을 쌓아야지만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그러다 마치, 보니까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낮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막 덥석덥석 모으실 게 아니라 네. 실제로 판매량이라든지 판매 마케팅 전략의 변화를 확인을 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이들이 계획하고자 하는 실적 달성 확률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저는 투자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 자동차 쪽을 보시면 워낙 볼 수 있는 메이커들이 많고 관련주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도대체 지금 왜 사느냐. 야, 페라리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괜찮지 않냐? 하나같이 말씀하신 건 똑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라고 하는지는 네네.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이 페라리라서 조금 뭐 약간 그렇죠, 묻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페라리가 주는 그 브랜드의 힘이 있어서 네. 올라가겠지라는 아. 그런 믿음이 있으신데 신뢰의 주가는 영역. 사실 네.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숫자가 좀 뒷받침되지 못한 업황 환경을 당분간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유럽의 소비 구매 패턴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중국 분들 그리고 미국, 유럽 분들도 예전처럼 어떻게 보면 과한 소비를 하시기보단 경제적인 소비의 패턴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그렇죠. 과연 이게 페라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다. 아, 네. 그렇겠네요. 이게는 단순한 이 경제학 원론보다는 약간 사치제, 지휘제의 그렇죠.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매크로 환경과 네. 사람들의 문화, 사회 문화적인 행태에 따라서 좀 네. 바뀔 수가 있는 점이 그러니까 있어서 지금 예측이 되게 조금 어렵겠네요. 중요한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 게 이게 사실 필수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약간의 네. 좀 선택적 소비재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자동차라고 하는 걸 살 때 우리가 현금으로 사는 경우보다 캐피탈을 껴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지금 이제 다- 금리 인하가 됐으니 네. 그러면 소비 욕구가 올라가는 것 아니야? 그래서 산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페라리는 그런 분들은 안 삽니다. 페라리는 살 정도면은 아, 네. 그렇게까지 사진 네. 않는다. 그렇게 네네. 고민해서 사시는 아, 그건 네. 아니기 없을 거라고 때문에 생각합니다. 네, 아니기 때문에 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네. 없을 거예요. 그래서 페라리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기업의 어떤 마케팅 전략의 변화를 확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IR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 투자 전략이라 한다면 이거는 지금 그렇게 보기보다는 회사가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느냐를 네. 확인하자. 왜냐 처음에 페라리가 전기차 한다 그랬을 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반대를 했었는데 그걸 꾸역꾸역 이겨내고 했는데 네. 망한 거죠. 아, 그러면 책임은 주가로 받아야 되니까 떨어지는 그렇죠. 건 어쩔 수 없다. 아 이게 그렇네요. 너무 압도적인 지위여도 맞아요. 그렇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쉽지 것 않네요.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기업 네. 또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한번 그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트러스 에너지죠. 네. 센트러스 에너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데는 AI 인프라에 관련된 건데 얘네는 그 인프라에서도 핵심 우라늄을 우라늄. 생산하는 기업. 맞아요. 그래서 미 국방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SMR 도입 계획 네. 이런 걸 구체화해서 주가가 완전 진짜 폭발적으로 그렇죠. 쫙 힘을 받아갔는데 뭐 당연히 최근에 조금 460불대에서 400불 내외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기업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까요? 누가 보더라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일 수밖에 없죠. 아, 우리 한국이 이제 종전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라늄, 핵 처리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걸 기업이 한다니까 맞아.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일단은 미국은 에너지 종합 상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컨설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네네. 피바디 에너지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센트러스 에너지도 에너지 종합 상사인데 각각 어떻게 보면 장점이 조금씩 달라요. 아, 센트러스 그래요? 에너지는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라늄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 상사들이 지난 7, 8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했을 때 이들은 거의
소외를 받았습니다. 아, 왜냐 그래요? 원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알짜배기구나. 아. 이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지금 센트러스 에너지를 보느냐? 우라늄을 그냥 처리를 한다라고 표현보다 정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카메코라는 기업이 아실 거예요. 네. 카메코라는 기업은 원석인 우라늄 광물을 캐옵니다. 네. 네, 가서 이제 포크레인, 지게차 뭐 이걸 가지고 가서 캐와요. 네. 그걸 센트러스 에너지한테 줍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원석을 받아서 정제를 해가지고 대형 원전 SMR에 들어갈 수 있게 원자료 핵 원료를 뽑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뽑을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에 2곳밖에 안 됩니다. 진짜요? 하나. 하나는 러시아, 아. 하나는 미국. 아.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센트러스 에너지가 유일하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센트러스밖에 볼 수가 없네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SMR 이렇게 건설을 할 때 센트러스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정제하는 기술이 그렇게 높은가라고 봤더니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 이제 그렇죠.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라도 아. 아무래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 센트러스 에너지가 계속 그 특허를 가지고 끌고 왔었던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어, 장인 정신이 빛을 발하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 땀 아니 한 땀 필요하다고 러시아에다가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뭐- 그리고- 보통 근데 이런 한정품 같은 느낌 그쵸. 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희귀성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부르는 가격이 아. 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원료하고 SMR에 들어가는 원료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 SMR은 고농축 우라늄 원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농축. 고농축 저순도의 이 원료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네. 이거를 또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센트러스 에너지가 오, 유일하다라고 유일하다. 알려져 있다 아. 보니 네네. 그동안에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 뭐 오클로 여기에 집중할 때 센트러스 에너지 조용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저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닐 텐데 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쟤들도 SMR을 못 만들 못할 텐데. 텐데 오. 이런 식으로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오클루니 뭐 다른 기업도 많잖아요. 뭐 전력 관련된 네. 부분들. 근데 이 에너지가 붙어있어요. 센트러스 에너지는 약간 다른 기업들은 AI 인프라 관련된 거 막 오르다가 막 이렇게 막 그렇죠. 춤을 추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금 가격처럼 맞아요. 꾸준하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이제는 아마 나중에는 테크 기업들이 웃돈을 주고 우리 거 먼저 해줘. 우리 거 먼저 해주면 안 줄 돼? 서겠네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네. 높아요. 어. 왜냐 이 미국 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독점적인 지휘권을 가진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엄청나게 강세를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는 코카콜라 네. 몇 년째 코카콜라입니까? 어. 그래도 코카콜라지 않습니까? 네. 배당에도 코카콜라, 네. 워렌 버핏도 코카콜라, 식당에서도 코카콜라. 식당에서 코카콜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코카콜라 이걸 왜 못 만들지? 그 특허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 땅콜라 그렇죠. 맛이 달라요. 맛이 또 다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오. 만약 여기서 지금 수급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도 물량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센트러스 에너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SMR을 이제 우리는 SMR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하게 이미지만 봤지 네. 실제 제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그런 말만 상황에도 엄청 들었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하나씩 보여질 때쯤이면 저는 더 올라가는 게 아. 너무나 자연스럽다. 아. 그러니까 크게 뭐 이거를 지금 사내 많은 이게 고민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 엔비디아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10년 전에 엔비디아 샀으면 1억 샀으면 뭐 250억이 됐다. 껄무새 어. 계속해서. 그런 자, 이제 껄무새가 이미지 되면 안 많잖아요. 됩니다. 뭐 네. 엔비디아 그때 샀으면 지금 얼마? 맞아. 뭐 비트코인 그렇죠. 얼마? 그때 얼마 맞아요. 뭐, 항상 네.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때 사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 제 머릿속 과거 엔비디아는 네. 저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내가 10년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대가 발전이 되다 그쵸. 보니 채굴하는 데도 쓰이고 갑자기 AI 산업에도 맞아요. 쓰이고 이런데 지금 SMR을 비롯한 원전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신뢰감을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오. 나쁘지 않다. 그럼 네. 새롭게 들어가는 옥동이 분들은 왜냐하면 너무나도 독점적인 부분이 명확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들어가도 좀 저는 괜찮다고 괜찮다고 봐요.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빠져요? 이거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는 저는 이게 에너지 기업들의 장단점인데 장점은 그냥 추세를 그냥 쭉 타고 간다. 단점은 오클러 20%, 뉴스캐파 20% 올라갈 때 이 친구들은 5%, 7%밖에 못 올라간다. 하지만 지금은 혹시 모를 그 단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상황이거나 네.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에너지 상사 기업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 왜 그 명품백 같은 것도 한정판은 나중에 값이 확 오르잖아요. 네.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네. 그 여의도에 아주 큰 백화점이 아, 있는데 있죠. 리미티드라고 저희가 모르지만 네. 줄을 설 때는 뭔가 리미티가 그렇죠. 맞아요. 손님들 계속해서 있는 들고 겁니다. 이제 맞아요. 네.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네. 뭔지 모르겠지만 네, 뭐가 네. 있구나. 딱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센트러스 에너지 명품 한정판 백처럼 이렇게 좀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픽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이슈픽 마이크론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티그룹이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40달러로 대폭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티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마이크론 목표가를 좀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네. D램의 공급 부족. 마이크론이 엔비디아나 AMD처럼 AI 공급망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마이크론이 AMD처럼 오픈 AI급 대형 계약을 좀 따낸다면 이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가 올라갔는데 시티가 마이크론 주당 순의 EPS를 23달러가 넘어설 거라고 네. 예상했고 총 마진에 관련된 부분도 마진율도 60%까지 회복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메모리 칩을 단순히 좀 부품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원자재로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메모리 칩 기업들의 좀 새로운 전성기를 앞으로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면요 본부장님, UBS 역시 좀 마이크론 주가를 225달러에서 245달러로 네네. 상향 조정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데 디램 부족 심화로 좀 마이크론 주가 순풍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막 물이 막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의심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번 실적을 시작으로 삼성전자도 그에 준하는 실적이 나왔죠. 네. 앞으로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세 기업이 공통적으로 디램의 가격의 상승에 훈풍을 다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디램의 가격의 훈풍을 가장 많이 받는 건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왜 그러느냐? 100%라고 하는 생산량을 봤을 때 네. SK하이닉스는 HBM을 하는 바람에 네. 디램을 많이 못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그때는 나 HBM 하고 싶은데 안 껴주니까 그러면 디램을 만들어야지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 이 디램의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가장 재고가 많은 기업들이 당연히 늦게까지 만들었던 애들.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이 되어버린 네. 거라 저는 오히려 마이크론도 지금 괜찮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반도체 테크주들이 본인들의 근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중 관계에 따라서 지금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드리지만 네. 지금 미국 낙사 선물 지수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일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네. 마이크론은 언제 그러면 사는 게 맞느냐? 저는 에이펙 끝나고 끝나고 잘 고민을 하세요. TSMC를 살 건지 네. 마이크론 살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TSMC를 산다면 여전히 HBM을 필두로 파운드리에 대한 강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네. 분들. 나는 아니다. D램에 대한 사이클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더 세질 나타날 거다. 것 같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두 기업의 매수의 어떤 적절한 시기는 저는 뭐 오늘 하락할 때 저점을 사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저점보다 언제나 시장은 그 밑에 저점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건 예측하지 마세요. 네, 예측하지 마시고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에이펙이 끝나면 저절로 다 올라올 겁니다. 그때 사는 게 맞고 에이펙이 끝났는데 만약에 미국도 중국도 손에 쥔 것 없이 끝난다. 그럼 시장은 오히려 더 실망감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때 차라리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지하의 지하 같이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면 더 언제나 그렇습니다. 멘탈이 무너지는데 그렇죠. 에이펙마저도 뭐가 손에 남는 게 없으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중국 편이에요. 왜냐? 미국은 총 4년 중에 2년과 2년 사이에 중간 선거라는 게 선거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중간 선거가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트럼프 1기 때의 미중 무역 전쟁과 지금의 상황은 뭐가 다르냐면 1기 때는 모른 채로 중국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한 번 맞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대두라고 하는 키워드를 꺼내도 네. 대두. 중국이 그렇게 지금 급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느냐면 그 사이에 브라질을 통해서 음.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이미 공급망을 확대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미국이 뜬금없이 브라질의 관세 50%, 아르헨티나의 관세 50%를 매기는 뉴스 네. 보셨을 텐데 아니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 미국이랑 브라질이랑 뭔 일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다 중국. 그렇죠. 너네들 중국에게 대두 가져다 주지 마라. 아. 안 그러면 우리 관세 더 높이겠다. 그쵸. 그래서 이제 미국과 브라질의 관세율도 그렇게 높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놓고 보면 급한 건 트럼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네. 급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맞아요. 여유롭게 그래 어차피 내가 수익 실현 안 했으니 추가 매수를 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면 언제나 안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여유롭게 네. 대신 시기는 에이펙까지. 네. 이게 뭐든 이제 뭐 주식이든 다른 일들이든 뭐든 급하게 하면 사실 그쵸. 탈 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수익을 좀 즐겼지 않습니까? 네. 지난 2달 정도 즐겼으면 네. 2주 정도는 힘들어도 감내하시죠. 아, 근데 네. 그게 왜 이렇게 길어? 힘들어. 길게 그러니까 느껴지죠? 원래 이 힘든 기간이 너무 길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를 때는 너무 짧게 맞아요.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누차 말하는데 사실 요즘에 좀 저는 걱정인 게 휴머니 인디케이터라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막 주식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이러면은 고점이다 이러는데 최근에 보니까 경제 미디어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과 일반 신문에서 네. 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네. 4,000포인트 간다는 이야기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간다고 하면 안 가더라고요. 우리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네. 안 간 지 벌써 3년 됐거든요. 네. 이제 코앞에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일반인 분들은 네. 조금 걱정이 돼. 아, 이거 내가 사면 고점 아니야?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전반적인 AI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D램의 슈퍼 사이클이 네. 있지 아니면 HBM으로 가는 과정 중에 D램의 한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서 다시 내려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서 투자 포인트 뽑는다면 어떨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네. 그러냐면 하루아침에 가격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 확실하게 드릴 겁니다. 아. 그러니까 눈 뜨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20% 떨어졌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디램의 가격이 아.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네. 그러니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긍정적으로. 농업사에서는 네. 쌀이 중요했는데 현대사에서는 반도체가 쌀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네. 해보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려면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 공장 짓는 게 네. 이번 주에 지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양산 안 돌아갈 수 되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차분하게 긍정적이게 좀 생각을 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긍정적으로 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네. 가격 앞에서는 사람 맞아요. 마음이 이게 안 돼요. 흔들리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저희 인간이라서 이게 흔들리는 맞아요. 마음 어쩔 수 없는데 아. 어쨌든 그래도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불금의 남자가 준비한 미주픽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